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통장에서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인터넷 뱅킹을 쓴 적도 없고 수상한 전화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전 재산이 순식간에 통장에서 빠져나갔답니다. 이처럼 기가 막힌 사연의 피해자를 먼저 만나보고요. 전문가 의견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피해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신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피해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아시게 된 건가요? 제가 7월 1일 날 돈이 필요해서 농협 CD기에서 예금 인출하다가 알게 됐어요. 예. 야, 네. 그러면 총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1억 2,300이에요. 1억 2,300만 원이 고스란히 네.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인데 그럼 그 돈이 네. 어떻게 빠져나간 겁니까? 한 번에 빠진 건 아니죠? 아니에요. 6월 26일부터 3일 동에 걸쳐서 41회에 걸쳐서 빠져나갔어요. 밤하고 새벽 시간대로요. 아, 41차례에 걸쳐서 몇백만 원 단위로 빠져나간 것인데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가지고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인출됐다는 어떤 고지가 오지 않나요? 전혀 없었어요. 은행에 접수할 때까지, 사고 접수할 때까지 은행이 전혀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예. 뭐 문자 연락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 이 사건 전에 뭐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서 뭐 정보를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전화는 받은 적이 없으셨던가요? 아니, 전혀 없었어요. 그런 전화 받은 적이요. 예. 요즘 네. 또 문자 메시지로 뭐 모르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 이런 문자가 오잖아요. 뭐 그런 문자도 받으신 적이 없었나요? 네,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하. 그러면 네. 평소에 주로 은행 업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행 업무는 제가 거의 이제 출퇴근 시간에 CD기 아니면 텔레뱅킹으로 이용했어요. 예. 인터넷 뱅킹은 뭐 가입도 한 적이 없고 쓴 적도 하나도 없어요. 아하. 오직 텔레뱅킹이랑 그 ATM기만 사용하신 거고. 네. 텔레뱅킹은 그럼 얼마나 자주 쓰신 거예요? 텔레뱅킹은 제가 알아보니까 평상시에는 다른 예. 달에는 한 12건, 13건 그런데 이제 사고 단 달에는 제가 이용한 건이 한 16건 정도 돼요. 6월 달에만. 6월 달에만. 네. 그러면은 이 텔레뱅킹은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휴대전화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 전화로 이용하시나거나? 아니요, 번호를 지정했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했어요. 아, 휴대전화로만 텔레뱅킹을 이용하셨던 그런 상황이고 피해를 입은 통장엔 1억이 넘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어떤 돈이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집한 돈이에요. 결혼 생활 25년 동안 하면서 마련하고 살던 집을 팔고 통장에 놓는 돈이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다시 이사 오면 집을 장만하면 잔금 치를 돈이었어요. 예, 전 재산이었습니다. 피해가 정말 뭐 막심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그런 상황인데 피해 사실 아시고 어떤 심경이셨어요? 너무 놀라고 하여튼 죽고 싶은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당하다 보니까 말도 안 나왔어요. 뭐라 할 말도 없었어요. 예, 참. 이제 피해를 입고 나서 이제 농협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했었죠. 바로 했었죠. 예, 그쪽에서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농협에서는 이제 다른 사건의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도 없고 갈래가 없었대 이런 그래서 보상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아, 보상을 이제 더 이상 한 푼도? 1억 2천만 원 네. 중에 한 푼도 안 준다? 10원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수사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가 지금. 수사는 거의 2달 반 정도 했죠. 예. 당연히. 예. 2달 반 정도 했는데 범인을 못 잡는 상태에서 종결이 돼버렸어요. 아, 이미 종결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범인 불상으로 해갖고 못 잡는 거로 해서 끝났어요. 종결됐어요. 예, 참 소송을 준비 중이신데, 참 은행 네. 측에 뭐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농협 같은 경우도 너무 당황스러운 게 이 사고가 나면서 그 통장도 지급정지가 되고 마이너스 500만 원까지 다 대출이 돼버린 거예요. 자동으로요. 제가 예. 안 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한 거예요. 아, 그 마이너스 500에 대한 이자. 예.
그 상황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아무런 대책도 안 하면서 이자 납부하라고 독촉 이자도 전화가 내라? 오고, 아하. 네, 독촉 전화가 오고 엽서까지 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농협은 1, 2만 원이면 그렇게 받는 돈은 소중하면서 고객 돈 1억 2천 맡겨놓은 돈은 아무런 대책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 돈 받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냐고 제가 막 따졌죠. 그러니 예. 농협을 어떻게 믿고 알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예. 분해요, 진짜. 아,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참 가슴이 아프네요. 빨리 좀 원인이 찾아져가지고 그 참 피해 보상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전자금융범죄 피해를 겪은 이상신 씨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법률 지원을 맡고 계신 분이세요. 이준길 변호사에게 좀 더 구체적인 피해 수법과 구제 현황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방송 들으신 분도 정말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실 것 같은데, 자, 이러한 피해 사례 과거에 있었습니까? 해외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해킹 수법이고, 우리나라에서 2005년 6월에 유한행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사건입니다. 이 피해 사례는 텔레뱅킹만 쓰셨다잖아요. 그래도 해킹될 게 있나요? 일단 일반 정보는 농협은행에서 정보 유출이 다 2012년에 됐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카드 35개가 문제였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할 때 1번을 누르는 것하고 가령 5번을 누르는 것하고 예. 전류가 흐르는 암페어하고 주파수가 틀립니다. 예. 그걸 모니터링 하면은 무슨 번호를 입력하는지 알고 있는데 장기간 모니터링 하면은 35개를 다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안카드 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뭐 전류 암페어로 알아챘다는 말씀이신데, 그거 어떻게 알아챕니까? 이게 스파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휴대전화에 심는다든가 뭐 이런 방식인가요? 전화는 이제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보안 기술상 일반 전화도 심지어 유선 전화 예. 거기까지도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예. 41차례에 걸쳐서 1억 2천만 원의 돈이 인출이 된 상황인데 그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게 범행 조직의 본거지가 밝혀졌습니까? 사고 나기 하루 전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중국 IP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돈이 넘어갔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본인은 신청도 안 했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누군가가 중국 지역에서 그 피해자의 계좌로 접속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거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창구에 직접 가서 비밀번호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은행에 가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혹시 신분증을 위조해서 은행에 직접 가서 하지 않았나. 예. 은행에 확인을 해봤더니. 예. 은행에서 이야기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정도는 인터넷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상 계좌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아는 것은 예. 아주 쉽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아하, 이 신용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다른 고객들도 이러한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 금융권이 예.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재산이 외부 특히 중국 범죄 조직에 전체가 다 노출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 참 듣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자금융사기 피해 소송을 맡고 있는 이준길 변호사 만나봤습니다.